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그 출시되기까지 혹독한 시험을 거칩니다. 뭐 벽에 부딪히고 에어백 터뜨리고 거의 뭐 절벽에서 떨어뜨리기도 하더라고요. 어디는. 자동차 테스트 현장, 이게 또 왜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직접 다녀온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와 함께 자동차의 세계 시간 들어갑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얼음 호수에 다녀오셨어요? 네, 맞습니다. 이 비행기를 4번이나 갈아타고 예. 스웨덴 북쪽 끝으로 날아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. 이 아우모비오라는 글로벌 전장 회사가 마련한 브레이크 워크숍이었는데요. 브레이크. 네,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, 나아가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테스트를 얼음호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차를 멈추고 또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순위가 또 브레이크잖아요. 네. 그만큼 또 신기술을 취재하면서 사고율 제로를 향한 희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이야. 아니 근데 그 얼음 호수, 그러니까 얼어있는 물 위에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. 네. 거기서도 브레이크가 밟혀요? 그렇죠. 그래요? 끝도 안 보이는 굉장히 큰 호수인데 꽝꽝 얼어 있더라고요. 예. 영하 25도였습니다. 평균 온도가. 네. 네.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0도 정도 되는데 눈발도 막 날리고요. 그래서 빙판, 이 얼음은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자동차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. 아니 그러게. 아니 근데 그 얼음 위에서 브레이크 갑자기 밟으면 어떻게 돼요? 네, 일단 이렇게 마련한 이유가 있는데요. 네. 눈이 많이 쌓인 길, 그리고 빙판길 아니면 뭐 언덕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 마련이 되어져 있었거든요. 네. 임의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도로에서 확인할 수는 어려우니까 이 상황에서 차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또 브레이크가 잡히는지 아니면 어느 상황에서는 또 밀리는지 그런 데이터 값을 다 계측을 한다고 해요. 한마디로 테스트 베드다, 약간 테스트의 산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 각기 다른 조건에서 이 가혹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떨 땐 또 차가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를 또 활성화하면 신기술을 장착을 하면 또 잡히는 상황도 오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. 이야. 그러니까 테스트하러 간 거긴 한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뭐 브레이크에 당연히 밟으면 멈추게 해주는 네. 거지 라고 해서 크게 못 느끼는데 이때만큼은 브레이크한테 진짜 고마웠겠어요. 너무 소중했습니다. 네. 평소에는 진짜 잘 느끼지 못했는데 그냥 그렇죠. 차가 밟고 이제 서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죠. 근데 이 브레이크 패드에 마모도가 없거나 아니면 자세 제어 장치가 없다면 정말 한없이 미끄러져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눈 둔덕을 부딪히기도 했습니다. 아하. 네, 이렇게 눈길에서의 제동력에 대한 이해,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끊어 밟으면서 차를 멈춰야 한다는 여러 가지 꿀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. 또 한편으로는 이 끝없이 펼쳐진 영하 25도의 눈길을 또 질주하는 경험이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빙판이어도 ABS처럼 네.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같은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훨씬 멈추라. 안전하게 되더라고요. 빙글빙글 돌지 않고. 네. 여기는 완전히 이제 얼음 빙판이었고 네. 반대로 사막 같은데 엄청 더운 데서도 테스트합니까? 물론입니다. 이 자동차 부품사는 물론이고 자동차 회사들도 극한의 저온과 고온 모두 이 차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. 그래서 모래 폭풍이 부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차를 몇 시간 동안 세워놓기도 하고요. 직접 사막 능선을 따라서 주행을 하기도 합니다. 차가 견디기 힘든 상황을 일부러 연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탑승자와 함께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. 부품사의 경우 이 모래 알갱이가 부품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도 파악하고 개선품을 만든다고 합니다. 사막에서도 네. 더위에서도 그 모래 벌판에서도 또 하나가 자동차 충돌 테스트 이런 거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. 네, 또 그 안에 보면 사람 모양의 인형 타고 있고요. 맞아요. 그게 또 단순한 그 마네킹이 아니라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이 자동차 충돌 테스트 시험 장소를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. 이 사람 인형, 정확히 말씀드리면 더미입니다. 정말 이 아주 정밀한 계측 장비가 들어간 인체 모사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사람이 받게 될 충격과 상해 정도를 수치로 전부 다 측정을 해줍니다. 그런데 정말 정확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머리나 목, 가슴이나 골반, 다리 등 주요 부위에 수백여 개의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. 무게도 사람과 동일하고요. 이를 통해서 사고 발생 시 사람이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손상이 가는지를 전부 다 계산을 해줍니다. 충돌 시 의학적인 기준으로 상해 가능성을 이 수치로 표현한 인형입니다.
이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네.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정도. 그러니까 어린이 크기에. 네, 어린이 크기의 더미 인형은 1억 원 정도, 성인 더미가 한 2억 원 정도 하고요. 여러분 뭐 노약자 인형이라든지 계측 장비를 많이 붙인 더미는 3억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마네킹이 아니라 거의 컴퓨터네요. 네. 센서 하나하나 머리에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충격이 가해지는지. 네. 그 왜 영상들 보면 그래서 그 더미가 부딪힐 때 에어백이 팡팡팡 여러 군데에서 터지잖아요. 네. 그런 건 몇 번이나 테스트를 할까요? 네, 이 에어백 단순히 뭐 한 번 가지고는 끝나지 않겠죠. 네. 차량 개발 단계에서 매우 많이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충돌 시험만 수십 회, 그리고 이 더미 인형을 갖고 에어백이 터지는 과정만 보는 거는 한 차 개발당 수백 번을 반복을 합니다. 아, 차 한 종 개발하는데 수백 번이나 갖다 수백 부딪히는 거예요. 번을. 네, 그렇죠. 그리고 심지어 이 자동차 그리고 더미 인형을 또 탑재를 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저온과 아니면 이제 고온에서의 환경을 일부러 이 시험 장소 안에서 또 따로 이제 설정을 해 놓거든요. 거의 뭐 구워보기도 하고 얼려보기도 하고. 네. 진짜 네. 극한의 테스트네요. 맞습니다. 정말 극한의 테스트를 확인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우리가 충돌 같은 거 보이는 거 말고 네.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. 맞습니다. 최근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요. 자동차 테스트 어마어마합니다. 네. 기본적인 내구 시험은 수백만 킬로미터 기본이고요. 네.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저온, 극고온, 그리고 고지대에서 산소가 부족한지, 실내의 공기 정화 시스템이 어떤지도 보고요. 정글을 가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조금 더 놀라운 경우도 하나 있는데, 자동차 안전벨트를 최초로 개발해 이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 V사의 경우는 일부러 차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. 그리고 차 지붕 위에 컨테이너를 한 3-4개 정도 쌓아 올려서 차가 이 기둥이 뼈대가 지탱을 하는지도 확인을 하고요. 이거 그 광고로 써먹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질문을 했었어요. 예, 실제 예. 현장에 가서.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계측에 필요한 결과값이고, 그 뭐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차가 전복됐을 때 상해율이 세계적으로도 좀 높다고 합니다. 그죠, 그거는. 네,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유의미한 결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왜 차를 몇 개씩 쌓아 올리고 무슨 뭐 HBM 메모리 반도체도 아니고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보니까 그 뭐 A 필러, B 필러, C 필러 그 기둥들이 네. 얼마나 잘 버티는가. 그렇죠. 를 네. 또 보려고 하는 거예요. 네, 심지어 요즘 전기차는 이제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잖아요. 더 무거우니까. 네, 그래서 일부러 바닥면을 일부러 긁어서 화재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.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네. 또 왜 그 시내에서 보면 가끔 위장막 씌운 차량들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왜 신차 출시한다고 사람들이 막 되게 궁금해하는데. 네, 가끔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럼 무슨 커뮤니티에.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? 네, 이 수천억 원의 개발비가 소요되는 자동차 업계의 특성상 보안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또 차는 테스트를 하려면 도로 위로 나가야 되죠. 실제 네. 도로. 네,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,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스펀지를 안쪽에 덧대서 형체를 아예 감춰버리고 특색 있는 이런 스티커나 무늬를 부착하고, 특히 전조등 그리고 창문 아주 일정 부분 운전에 필요한 것들로만 딱 이제 노출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알 수 없게 감춰놓는 것입니다. 약간은 뭐 브랜드 입장에서는 보안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맞아요.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. 요즘은. 그게 또 은근히 광고가 됩니다. 네, 그것만 전문적으로 따라다니는 유튜버들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면 신차 하나 개발하는데 이런 테스트, 그 테스트 기간은 얼마나 거치는 거예요? 네, 이거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보통 부분 변경은 한 2-3년 주기, 완전 신차는 예전엔 한 7년 주기였는데 요즘 좀 빨라졌습니다. 4-5년 정도가 걸리고 이 개발 초기부터 양산 직전까지, 그리고 양산 후에도 품질 개선이 계속 이루어집니다. 아니 그 부분 변경이라고 하면 헤드라이트나 브레이크 등 정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네, 그것도 계속해서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? 합니다. 네. 그래요. 그럼 테스트 많이 할수록 좋은 차, 안전한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? 아무래도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하겠죠. 네, 근데 네.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. 네. 그 비용이 또 차량에 이미 또 포함이 된 거예요. 네,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궁금했던 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. 네.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맞다. 이창식 님이